여러분 안녕하세요, 팽균장입니다. 제가 사실 롱우제를 지내고 있는 팽균장인데 하늘이 제 소식을 들었는지 더 이상 안 내리고 현재는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말도 많고 진짜 반등이다 아니면은 가짜 반등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단기 반등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한 22에서 23K 올려주게 되면은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따라가면서 단기 반등의 기회를 줄 수가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다가 하락하게 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오늘 주제가 단기장하고 알트코인 전망이기 때문에 장기장은 좀 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장의 모습은 어제 시황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높은 비중을 할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를 준수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롱우제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기롱제가 아닌가 기우제니까 기롱제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편한 대로 말을 할게요. 기롱제, 롱우제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장보다 저는 이번 장에서 알트코인의 새로운 발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한 알트코인이 새로 나와서 갑자기 상승을 한다, 갑자기 그 코인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코인들이 지금은 고평가를 받는 코인들이 많잖아요. 한 가지로 예를 들면은 작년에 NFT나 메타버스 계열의 코인들이 상승을 했던 것처럼, 저는 22년도와 23년도를 지나서는 그러한 코인들이 큰 상승을 바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그러한 코인들을 발굴하는 게 투자로서는 굉장히 주목할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타 토큰, NFT 메타버스 계열의 코인에 세타 토큰을 전신으로 한 세타퓨엘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이 1원에서 2원까지 하던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였던 코인이 있어요. 이런 코인들을 보고 이런 코인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건 맞지만, 내가 10개를 준비를 했을 때 정말 잘 맞으면 한 두세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노력을 하면은 3, 4개는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시리즈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시총 순위로 나열을 해놨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다수가 적혀있고, 기존의 루나 코인은 저 밑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코인들 중에서 정말 괜찮게 보고 있는 코인이 뭐냐, 사실 저는 에이다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솔라나랑 닷을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솔라나 코인이 어땠나요? 정말 괜찮은 상승량을 보여줬었지만 루나만큼은 크게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고점을 찍고 그냥 수직 낙하 또는 계단식 하락을 보여줬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차트인데, 지금 현재 태초마을급은 아니지만 상승 전에 그 가격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서 솔라나가 좋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순간에서 그냥 비중 몰빵해서 담은 다음에 존버해서 수익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정확한 저점을 측정해서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장에 비트코인을 100% 준비를 하고 수익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비트코인만 계속 들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100% 비중을 할애했다면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으로 교환을 해줄 것이고, 그 순서 중에 첫 번째는 이더리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첫 번째로 알트코인을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100% 비중 중에서 알트코인으로 뿌려주게 되고, 그런 코인들로 저는 선정을 했을 때 솔라나랑 닷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폴카닷 코인도 사실 차트가 얼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태초마을 바로 위에 그 매물대에 거의 가격이 도착을 해 있어요. 사실 저는 폴카닷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좋게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고 실사용을 하고 개발적으로 뭔가 좋은 면을 보여준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 폴카닷은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지금은 망한 루나 격에 비하면은 굉장히 실사용이나 아니면 개발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폴카닷 쪽에서 뭔가 하나 터진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 추후에 비트코인 100%에서 알트코인으로 비중을 분배를 한다면, 즉 예를 들어서 이게 100% 비중이었는데 이거는 알트코인 뭘로 주고 이거는 알트코인 뭘로 주고 이런 전략을 세울 때가 된다면은 저는 1순위로는 일단 솔라나랑 폴카닷 보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당장 그냥 풀매수 때려서 한두 달 지나서 댓글에 좀 아무런 얘기를 적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비교를 하고 고를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메타버스나 NFT 계열들이 오른 이유가 21년도 또 20년도에 NFT 계열의 코인들이 상승 예정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산업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코로나가 터지고 비대면이 들어오면서 NFT 메타버스 계열의 산업이 부상을 하면서 주식부터 오르고 그 다음에 코인에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하는 거는 4년 뒤, 앞으로 2, 3년 뒤에 어떤 코인이 오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100% 맞추는 것은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솔라나랑 닷을 추천한 이유는 아마 다음 테마가 되면은 레이어 1이나 아니면 확장성 면에서 아니면 기술력 면에서 레이어 2나 그때가 되면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롤업 기술 중에 어떤 것이 부상을 받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와서 상승을 할 것 같고요. 그러한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 있죠. 한 20초 정도 제가 기술적인 면을 말씀드린 거, 정말 예전 영상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100%에서 알트코인들로 비중을 분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이거는 예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승을 시작할 때 저는 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이 먼저 출발을 한 다음에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순서상에서도 웬만하면 대부분 비트코인이 먼저 출발을 하고 시차를 많이 안 두면서 이더리움에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우상향이 진행되면서 막을 수 없는 상승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2월 10일부터 1월까지 2월 초까지 이 상승과 조정을 보여줬고요. 이더리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때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죠.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상승이 나왔다. 대충 이런 식으로 그어줄 수가 있고요. 이 상승을 마치게 되는 시기는 2월 말, 3월 초까지 상승 이후 하락, 되돌림 조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알트코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피르마 체인이나 룸 네트워크를 보도록 할게요. 언제 큰 상승이 나왔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려놓고 횡보 또는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으로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룸 네트워크는 좀 약간은 다른데, 그래도 이 코인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이때 또는 그 전에도 이더리움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피르마 체인이 제가 말한 격에서는 약간 제대로 수급을 받은 코인에 해당하고, 아마 STP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똑같죠. 쿼크나 그런 것들도 동일할 거고요. 준메이저 스토리지나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기상 약간 다른 게 보이죠? 일단은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시작하고 이 날짜를 잘 보세요. 1월 말, 그리고 이더리움 2월 말, 그리고 이제 잡코인들 3월 말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상승이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서는 비트코인 100%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약간 빔 성격의 좀 상승을 제외한다면은 이런 상승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있다가 100%를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장이나 어제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가에서 이더리움 체크를 해보면은 비트코인의 2배가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9% 상승을 했죠. 근데 이더리움 상승량이 어떻죠? 이더리움을 찍어보면은 저가에서 130만 원대에서 거의 2배가 나왔죠. 이거는 비트코인이 좀만 더 버텨준다면은 알트코인 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이더리움과 똑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 장이 어땠냐? 이전 장 이더리움은 죽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이유는 이더리움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상승은 뭐였냐? 이 상승들, 이거는 이더리움이 상승 또는 반등이 나오면서 나왔던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빔 형태의 상승, 설거지 장과 또 좀 우상향하거나 꽤나 준수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이더리움의 상승과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점에서 이더리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알트코인들도 좀 오를 수 있는 환경에 있을 것이다, 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장 나오게 되는 것은 저는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장으로는 좀 좋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썸네일에 적어드렸던 이 단기장 분석은 이더리움이 버텨주게 된다면은 이전과 같은 설거지 차트는 안 나올 확률이 높고, 뭐 지금 나오는 피르마 체인이나 룸 네트워크나 이런 상승량을 보여주는 코인들 주목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따로 매수할 코인들이 있는 거라면은 매수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봤었던 그런 관점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까지 이더리움은 업데이트 문제, 또 여러 이슈로 정말 하락량이 말도 안 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야, 이게 무슨 근본이냐 라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하락량은 모두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뭐 디파이 문제나 아니면은 업데이트 지연 문제나 이 이더리움 차트만 좀만 버텨주게 된다면은 단기 알트장은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서 1차 매수에 들어갔고요. 30% 비중을 전체 채우지는 못했어요. 하단에 건 거 하나 체결이 안 돼서 조금 애매하게 체결은 됐는데, 일단 나머지 비중은 차트 보면서 따라가도록 할 거고요. 다만 여기서 저처럼 채우신 분들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들어간 비중이 단타 비중이냐 아니면은 장투 비중이냐,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단기 비중이라면 단기 반등에 매도를 하는 게 맞고, 장기 비중이라면은 여기서 굳이 매매 적극성을 띄우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가에 매수했다면 들고 있다가 뭐 더 내려갈 때 더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다만 차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장을 예상한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를 해도 돼요. 이 포지션이 장투라면요, 여기서 매도를 하지만 내려갈 때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형태에 우리가 비중이 들어간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매도는 안 할 거고요. 일단 1차 매수분 다 채워지는 대로 이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네요. 요즘 날씨도 덥고 여름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신난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요. 다들 주말 재밌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우신데 힘내시고,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